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륜박사의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창원 이경주와 광명 구경주 설명에 앞서 자랑질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ARS 현장 속보 060-700-6558과 파워레이스 문자 정보를 통해 기본 강조 추천은 물론 이변도 상당히 많이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주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요일은 쌍승 20배 넘는 이변을 다 맞춰드리기도 했습니다. 경륜 추리 설명과 함께 경주권 추첨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060-700-6558을 눌러 청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과정은 필요 없고 추천 경주권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인터넷 사이트 파워레이스를 통해 핸드폰 문자 발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지금부터는 창원 이경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합득점 가장 높은 1번 이진웅이 축입니다. 그리고 이진웅의 김해 상남 후배인 주석진이 도전 선수죠. 자, 그런데 이진웅과 주석진이 같은 창원 쪽이긴 하지만 이진웅은 비파워파이고 주석진은 파워파입니다. 그리고 이진웅이 1월에 파워파 창원 쪽 선수들에게 외면을 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진성균, 이진국 등이 포진해 있었지만 이진웅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진웅이 차순위 득점자인 주석진을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무조건 이진웅이 주석진을 불러들이는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오늘 이진웅은 역시 비파워파 선행형인 1호키를 앞에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1호키도 역시 비파워파인 남영찬, 조성윤을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영찬, 조성윤이 1호키를 끌어내면 요즘 물오른 선행력을 과시하고 있는 1호키가 홈이나 1코너에서 치고 나가겠죠. 그리고는 이진웅은 이런 1호키를 단독 마크할 것입니다. 이때 주석진은 물론 내선을 잡고 이진웅을 추주할 수도 있지만 내선에 남영찬이 1호키를 끌어낸 다음에 이진웅까지 받아간다면 주석진은 병주를 탈 가능성이 있겠고, 이때는 1호키가 무난히 직선주로까지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웅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물론 주석진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웅을 따라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호키의 현재 시속이라면, 그리고 이진웅이 주석진을 견제만 해준다면 1호키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쌍승은 1호를 강조를 해보겠고, 여기에 이제 배당을 노릴 때는 주석진이 남영찬에 의해서 병주를 계속 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진이 예전이라면 이를 이겨내면서 한참 몸이 좋을 때는 젖히기까지도 쏠 수 있는 실력이겠지만 지금은 페달링이 다소 무거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석진이 병주로 밀리게 된다면, 그리고 남영찬이 역시 힘이 빠질 1호키를 만일 잡게 된다면 쌍승 1-3이나 아니면 쌍복승 1-3-5가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석진에 대한 미련을 갖기보다는 기량상으로는, 그리고 창원 쪽이라는 연대를 생각한다면 이진웅, 주석진을 묶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철저히 비파워파, 파워파로 나뉘어서 만일 배당을 노릴 때는 비파워파 쌍승 1-3이나 아니면 쌍복승 1-3-5, 쌍승 1-3이나 쌍복승 1-3-5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쌍승 1호를 우선 강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광명 구경주입니다. 오늘은 특선 12, 13, 14, 15 경주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수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4번 김주동이 점수가 가장 높죠. 그리고 2번 문영윤이 특선급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나 문영윤 지난 회차 때 체면을 구겼죠. 첫날은 박상현 마크 이착을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비파파 선수들을 상대로 선행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문영윤은 특선급에서도 심심찮게 선행으로 일을 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1월에
특성급에 있을 때 복귀를 특성급에서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선행을 못한다 싶더니 결국 특별 강급을 당했고 우수급에서도 천찮은 모습이었죠. 따라서 오늘 김주동은 문영윤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전준영을 믿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영윤은 아예 뒤에 붙이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번 조재호만 여기서 비파파 선수입니다. 6명의 파워파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재호는 사실 어느 자리에 위치할지는 조금 애매한데 가장 조재호 입장에서 좋은 자리라면 전준영 앞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전준영은 김주동을 뒤에 붙이고 선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재호나 아니면 문영윤이 시속을 올려주면 저치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선행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김주동은 운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전준영을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문영윤이 아무튼 마크를 할지 사실 앞쪽에서 경기를 할지는 애매하지만 대략적인 전개를 예상해 봤을 때는 김주동 마크 쪽에 무게를 더 보겠고, 여기에 이제 전준영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전준영의 최근 선행을 보니까 홈에서 먼저 내선을 잡고 백을 벗어날 때까지 시속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백을 벗어나면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심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또 김주동도 추입이 날카롭다면 날카롭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썩 날카로운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준영과 김주동과 전준영의 대결 구도 속에 아마 배당은 쌍승 4-3이 됐길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뒤집기 3-4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준영의 선행은 무대포 선행이 아니라 백까지는 시속을 올리지 않고 다시 백과 3코너를 벗어나면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뒷심이 괜찮은 편이고, 김주동이 추입이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날카롭다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르죠. 조재호나 문영윤이 전준영 앞에서 선행을 해주면 전준영이 저치기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쌍승 뒤집기 3-4를 노려보고 싶고, 여기에 이변을 노릴 때도 저는 전준영의 조재호, 전준영의 문영윤 3-1-3-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재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일한 비파파 선수로서 자리를 못 잡게 되면 모처럼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습을 감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전준영이 조재호를 몰아가면서 추입으로 응수한다면, 그리고 뒤쪽이 윤진철, 박상석까지 가세해서 꼬이게 된다면 김주동이 무너지면서 조재호가 버틸 수 있고, 또 문영윤도 지난 회차 때는 이름값을 못했지만 오늘은 다르죠. 쉬는 동안 몸을 착실히 만들었다면 그래도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선행을 하면서 전준영의 추입을 유도하고 버틸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주동의 축으로 나서겠지만 전준영의 시속 조절 선행 우승 기대한다면 쌍승 3-4 뒤집기를 먼저 노려보도록 하고, 여기에 더 이변을 체크할 때는 3-1-3-2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진수였습니다.